우리 이제 김 교수님께서 불교 수행을 하더라도 어떤 그 목적 중심적인 이런 게 강하다고 또 말씀. 아, 그렇죠. 네. 우리 가나서 선빵, 네. 확철내고 이런 말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용맹정진 같은 게 다 이제 그냥 언제가 팍 터져갖고서 이제 끝을 본다는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분위기인데, 선빵에. 근데 그게 꼭 불교 선빵만이 아니고, 우리 옛날 그 사우디 건설 현장 같은 데 그렇잖아요. 최단기일에 무슨 도로 건설했다고, 사우디 무슨 항만공사를 갖다가 몇 달 만에 했다고 그 세계 기록 이렇게 일하거든요. 빨리빨리. 하여간 빨리빨리가 하여간 그거는 제가 어딜 보더라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한국말 중에서 빨리빨리.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 오면은요. 그냥 빨리빨리 이제 그것도 배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하나 습성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게 습성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어떤 선진국대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서둘러던 그런 어떤 습관들, 사회 분위기가 이제 개인 몸에 밴 게 아닌가. 그게 한국 사람의 원래 습성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도 하간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빨리빨리가 일본도 있었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할 때. 그걸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 하면은 재미동포인데, 6.25 때 끝나고 나서 미국에 이민 갔던 분이 20몇 년 만에 이제 처음 여기를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도쿄올림픽을 갔다 온 적이 있답니다. 근데 도쿄올림픽 갔는데 그 당시 일본에 총알 택시가 있었대요. 한참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우리 총알 택시가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TV에서는 일본은 MK 택시인가 해가지고, 그 택시 기사들이 전부 다 제복 입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제일교포가 이끌어낸 MK 택시. 그렇죠. 유명했죠. 예. 그래서 일본은 원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 얘기가, 그거는 지금 얘기고, 도쿄올림픽 때는 총알 택시가 이제 합승해서 그냥 막 도로, 가로질러 갖고 무시무시하게 달리는 게 있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다고 한국이요. 그게 무언가 이제 빨리 한다는 게, 능력은 내가 드는데 충분히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수단을 갖다가 다 이제 그냥 생략해버리고 목적 중심으로 살잖아요. 아마 그 영화 중에도 한국 택시 운전하는 기사분 영화를 미국서 만든 게 있는데 그 서울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택시 드라이브 하다가는 손님 내리고 나니까 뒤 트렁크에서 또 다른 한국 남자 나오더니 들어가서 자고 운전하던 분은 이게 이제 한국의 옛날 그 워커홀릭들을 갖다가 이제 그것도 한참 전 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냥 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원래 일 중독이 아니고 이제 내가 보면 똘똘하거든요. 나도 충분히 저런 나라처럼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못 살거든요. 그럼 내가 희생을 해서 그렇죠? 그냥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에너지를 또 이제 어떻게 달리 표현해 갖고서 이제 빨리빨리라는 습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더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일본 얘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가슴에 와닿는 게 있는데 저희 이제 그 어머니의 이제 막내 동생이 60년대 초에 일본으로 시집을 가서 제일교포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늘 이제 저희 이제 이종 사촌들을 데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70년대 초반쯤 왔을 것 같은데 오면은 이제 한참 일주일, 2주일 왔다 가면은 그 어린 꼬마들하고 저하고 이제 하면서 일본말을 자동으로 제가 이제 체득하는데 며칠 놀면 일본말 웬만한 건 해요. 왜 그러냐면 니혼고로 이제 항상 우리 놀다가 니혼고 나니? 그럼 개를 가르치면 이누, 니혼고 나니? 개구리 가르치면 가와리,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렸을 때 일본을 따로 안 배워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서로 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데 그때 저희 이모가 애들한테 많이 서로 해서 하야고, 하야해. 이제 들으니까. 이제 들으니까 그 일본 애들도 그거 많이 썼네? 이제 지금 느낌이 오는 거예요. 하얗고 하얘.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도쿄올림픽 6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도 빨리 뭔가를 조급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한국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어떤 한국인의 어떤 심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게 100년 전 구한말의 어떤 한국인들의 애국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구 사회에 비친 한국인들의 모습을,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신기한 장면들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막 썼던 자료나 이런 것을 김 교수님께서 하여튼 살펴보고 연구하고 굉장히 또 이제 그런 데까지 이제 관심을 두시고 이제 하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또 외국 서양인들의 어떤 표현 중에 한국인들이 게으르다. 그렇죠. 이런 게 상당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야, 한국인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술만 빠른 마시고 뭐 그냥 게으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왠지 폭이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하도 희망이 네. 없으니까 네. 절망감. 절망이죠.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뭐 빠르고 뭐 이렇게 성급하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태생적인 어떤 기질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빨리 해도 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가 아예 없는 나라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여기는 이제 틀림없이 나는 저만큼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내가 이제 밑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나는 희생하더라도 우리 애들만 잘 되게 하자 해서 빨리 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선방 같은 데서 막 확철대오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저도 허황 때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때도 있었는데 무슨 그 평생 무슨 선방에서 앉아 있고 막 너무 뭐 관념적인 뭐 깨달음 지상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식도 가끔씩 생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마음도 제대로 못 챙기고 지금 주위 사람들과 잘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막 높은 세계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다 이런 느낌도 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달려가는 다른 나라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꿈도 예, 못 꿔. 예. 기어이 뭐 필요 없어. 그냥 나 이거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것도 한국인들이 갖다 있습니다. 뚝한 오타쿠적인 그 기질이 아닐까 싶어요. 그 제가 일본 학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것도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그 사토 시게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원효 연구하려고 현장에 왔던 분인데 불교 오래 공부한 분이에요. 근데 그 이경 교수님 제자입니다. 이경 옛날 돌아가신 이분 얘기가 그때 성철스님 다 살아계실 때예요. 한국에는 100점짜리 스님들이 계시다고. 100점. 끝까지 간 분들이요. 일본은 스님 하면은 일단은 스님이라고 할 경우는 인격도 있고 교양도 있고 다 존경받는답니다. 근데 100점이 없대요. 90점. 근데 한국은 100점짜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툭툭툭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어떤 목적 정하고서 그냥 모든 걸 희생하고 돌파했다. 그냥 끝장 보는 어떤 이제 그런 심성 그런 것들이 뭔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목표가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범인이 넘볼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높은 경지를 딱 추구하는 이런 그 목숨을 걸고 자기 일생을 걸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은자로 숨어 살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한국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끝을 보는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굉장히 그게 또 한국인들 어떤 원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수님께서 뭐 세종대왕도 뭐 엄청 오지랖 뭐 이순신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이순신이 뭐 싸움만 하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또 그럼요. 뭐 주역도 하고 다 뭐 그 글 보면은 뭐 대단한 나중에 일단은 뭐 이 장군이 그런 그 문집을 냈다는 게 일기집을 아마 세계 기록문에선 진작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통 그 인류의 보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여간 문물을 겸한 분입니다. 그렇죠. 무만한 게 아니고 원래 장비 뭐 옛날 관원장 하면은 다 무만 그렇죠. 싸움꾼 싸움꾼인데 유비조차도. 근데 이제 이순장군이 양쪽을 다 겸했고 이 문 쪽에서도 참 그 여러 가지 글들이 그 난중일기 이제 보면은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또 하나 우리 선비 같은 경우에도 그 문이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선비가 그러니까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또 그림도 그리거든요. 그렇죠. 문이나 전통이 또 아주 깊고요. 또 세종대왕 하신 일을 보면은 한글 창제, 그 다음에 뭐 치국이, 그 다음에 무슨 해시계, 또 하나가 음악에 대해서 저희가 깊어갖고 그 박연인과 연주를 하는데 평경 소리가 좀 다르니까 좀 다른데 지적했는데 보니까 거기가 금이 있더랍니다. 들 잘라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감별하셔갖고
모든 거 다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종합과 회통과 포용과 수용과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심성이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두 인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조차도 이제 그런 어떤 심성 가진 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세종대왕도 하여튼 예전의 왕들이 어떤 한쪽에 이렇게 딱 빠지면 그걸로서 이제 문과면 문과, 이과면 과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유교적 전통에 살았으니까 문과에 빠졌을 텐데 세종대왕 같은 좀 이과적인 이런 실사후시적인 우리 실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에도 굉장히 증진한 게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정말 중국 역사에도 그런 왕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 한국의 어떤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어떤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 보면은 정말 한국인들의 어떤 정신세계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하는 능력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일제에 나라를 잃고 이제 비참한 이제 처지에 내몰린 이제 우리가 이제 식민지였고 막 우리끼리 서로 이제 싸우고 굉장히 그런 힘든 세월을 거쳤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제 한국이 지금 들었다놨다 음악과 다양한 드라마로 또 영화로 이런 지금 대단한 이제 한류를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바람을 이제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 문화 예술의 무엇이 서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어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내용이 건전합니다. 퇴폐적이지 않고 보통 예술일 경우에는 퇴폐적인 예술 많거든요. 뭐 그것도 다 뭐 우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B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꼭 권선징악이 있고요. 권선징악.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은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슬람권조차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그 이슬람권조차도 한국 드라마에 아주 몰입하고 전혀 이제 그걸 이질감 없이 수용한다는 이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쨌든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종합과 회통, 이제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K-팝이든지 뭐 요새는 비디오 이제 꼭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이 나가야 되거든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종합예술이에요. 어떤 특수한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서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이제 그 염두에 두고서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음악, 미술, 그 다음에 관객의 호응,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기생충 보니까 온 나라에서 이탈리아 무슨 과자도 들어가 있고, 이 마루 밑에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보면은, 저거 우리나라 건데 하면서 금방 호감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전략적으로 이제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서, 이제,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이제 또 호의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기획한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그게 포석이었고. 근데 그런 포석을 하려면은 이제 아까 그 우리 한국 사람 심성, 이 아주 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회, 그 다음에 뭐 윤리, 도덕, 그 다음에 풍습, 그 다음에 음악, 미술, 그 다음에 무슨 눈치, 이게 다 이제 그걸 감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래만 가지고서는 아마 그 세계, 그 K-팝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영상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상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종합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 영상과 노래를 조합한 어떤,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데 아주 뛰어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나 인재들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합니다. 인재. 한국의 아주 우수한 인력이 영화 산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연예 산업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민주화 운동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이 나이 30이 넘었는데 직장을 얻을 기회가 다 없었대요. 이러면서 다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아주 영민한 분들이 영화 산업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옛날에 그 심영래 씨가 만든 영화가 뭐 영구 땡칠이든지 무슨 로버트 나온 영화들이 그게 굉장히 수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 신지식인에서 심영래 씨가 뽑혔었습니다. 신지식인. 3명이가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비약적으로 영화가 발전하는데 처음에 2년 들어간 영화가 많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사회운동 했던 분들이 그걸 주성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념성 짙은 영화가 남북 화해든지 이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들. 만약에 민주화운동이 없었으면은 진작에 20대 대학 졸업한 다음에 대기업 취직해서 다들 그냥 잘 먹고 살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청춘을 바쳐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큰 흐름을 바꿨던 분들, 이분들 중에 이제 우수한 분들이 이제 그쪽 연예산업 쪽에 투신하면서 그렇게 급격한 이제 그런 발전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능력하고 또 하나가 이제 훌륭한 인재가 맞물려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고. 인재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귀향살이 가고 이런 분들이 그냥 거기서 썩은 게 아니고 남도에 가서 귀향 가신 분들이 새로운 문화 부흥을 또 시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제 혼자 10여 년 전에 섬 기행을 한 적이 있는데 남도의 신안이라든가 이런 데 기행을 하면서 어디 험한 그 암자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그 스님이 혼자 그렇게 이제 사시는데 수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 분 책이 이렇게 쭉 있길래 그때가 거기가 자른동가 그랬는데 이 섬에서는 스님 같은 지식인은 아무도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섬 너무나 이제 외진 섬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모르는 소리 마시고 여기서 양파밭에 가가지고 아는 소리 했다가는 큰일 나요. 다 천자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스님? 그랬더니 아니 여기 전부 다 서울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와서 다 가르친디요. 저 최고의 귀향 오신 분들이 공부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정신조차도 이렇게 제대로 박혀서 쫓겨 오신 분들이 거기서 뭐 하게 되냐. 여기서 다 사람들이 혼자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당 열어서. 그래서 그냥 DJ가 그냥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다 섬 출신들이 그냥 우리는 무식하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한테 눈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뭐 문화예술이 눈치까지도 거의 가미돼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발현돼야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하여튼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충청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이 느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서 아니 백제 신라 고구려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빨리 대답했다가는 이게 상대방이 적군이었을 경우는 이제 말 더듬는 식으로 대충 하서 상대방이 칼든 장수가 백제면은 전라도사투리 쓰고 신라에서 온 사람은 경상도사투리 해야 살아남지. 그러니까 말을 더듬더듬 이제 서서히 해야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을 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이제 강대국의 틈바구니 그렇죠. 한반도라는 진영학적 위치가 눈치를 봐서 뭐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잘 우리의 그것을 잘 조화롭게 극복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5,000년 동안 나라를 잃지 않고 어떤 보존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에서 쉽게 굉장히 막 너무나 막 선명성이 있는다고 그래서 한쪽이 막 탁 달라붙어가지고 한 경우에 이제 역사적으로 파란 고해를 면치 못하기도 하고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균형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눈치죠, 눈치. 그렇죠. 눈치코치가 있어야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지정학적인 유치에서도 하여튼 눈치코치. 영리한 거니까. 영리한 거죠. 영리한 거죠. 뭐 다른 것보다 그 IQ 조사할 때 세계 1위. 우리가 106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홍콩, 싱가포르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봤거든요. 한 10몇 년을 1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홍콩, 싱가포르 올라가는데 여기는 도시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만 따지면 더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1위가 우리고 그다음에 대만, 뭐 일본 이렇게 이제 되긴 되는데 그래서 약간 유럽 중에는 덴마크인가 어딘가가 6인가에서 하나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IQ 검사 영국서 낸 거예요. 영국서 매년 조사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하나가. 인터넷 들어가서 내셔널 IQ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한 20위뿐이 안 돼. 이스라엘 한 20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많이 잘 모르겠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노벨상도 뭐 20~30%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국가명을 갖고 통계내거든요. 유대인은 종족 갖고 통계내잖아요. 그럼 많아집니다. 제일 많은 게 원래 노벨상이 앵글로색슨입니다.
근데 그게 미국, 영국 나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통계에 안 잡히는 거지. 또 돈도 제일 많은 게 앵글로색슨이에요. 영국이 세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나눠지기 때문에 통계가 안 잡히는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뭐 어디 살든 간에 예. 함께 합산해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이걸 어떻게 보면은 통계의 어떤 그 허점을 통해서 착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이제 40여 년 전에 우리 정치적인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래를 낙관하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이제 타너 스님이라면 이제 지금의 한류 K 정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타너스 말씀 좀 드릴 때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 그 미래 예언하는 걸 다들 그 정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다른 일은 전혀 안 하시고 수행도 안 하시고 경도 안 보시고 이것만 했다. 이러면 이제 비판받아야 그렇죠. 돼요. 근데 이분은 뭐 99%가 다 경전 번역하시고 그럼. 수행하시고 간혹 가다가 툭툭 던진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일반 세속 사람들은 그게 더 관심이 있어갖고. 그러니까요. 화엄경원에 가신 거는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사수삼경 같은 거 말씀하신 거는 그냥 듣고 다 잊어버리고. 근데 예언하신 거 이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하여간 도인은 도인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언들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진짜 참 너무나 현명하고 또 하나가. 우리 김정철 교수님 댁에까지 이제 어릴 자주 때 오시고 이제 가끔 부친 인연 때문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그 서범대 학장하셨던 이제 부친 이제 불교 학생의 지도 교수 하시면서. 그러니까. 근데 젊을 때, 그러니까 20대에 이제 하남 스님 밑에 가서 아버님께 출가하시려고 들어갔답니다. 창원사에.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막 몰려주니까 30 잘 풀어, 30 잘 풀어 하면서 타너 스님한테 이렇게 보냈답니다. 근데 타너 스님이 30살 있을 때 10살 차이죠. 그래서 한 6개월을 갖다 같이 계셨답니다. 아버님하고? 예, 타너 스님 이제 그래서 계속 여쭈고. 그다음 6개월 있다가는 출가했더니 하남 스님이 안 돼! 하면서 젊은 사람이 나라가 이제 어지러운데 이래라고. 근데 아마 그러니까 출가할 사람, 스님이 될 분하고, 그 세속에 될 사람을 이렇게 감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타너 스님은 억지로 이제 출가하시게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쫓아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하남 스님이 정말 그 예언력이 원래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예지력이 있으셨구만요. 왜냐면, 그때 출가해버렸으면 김성철 교수님, 우리가 만나자, 김성철 교수님. 그래서 어쨌든 타너 스님 30세 때, 아버님 20세 때 1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을 갖다 같이 계셨는데, 그러고는 이제 나오신 다음에 그냥 전혀 생각 안 하고서 사회 속에서 그냥 계속 활동하셨는데, 타너 스님이 70년대 총가에서 서울에 오셨을 때,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하셨답니다. 불자교수에. 고려대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강의 끝에 가갖고,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청년이 있었는데 옛날에 혹시 누구 아는 사람이 있나 했는데 거기 아는 분이 계셨대요. 그때 김기석 교수님인가 심리학과에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께서 언급을 하셨고. 예, 이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다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근데 그때 아버님은 이제 불교 학생에 다 맡고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 성함을 다시 한번 좀. 김종자 서자 쓰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실 때 꼭 한 4분, 5분 이렇게 꼭 제자분들하고 상자분들하고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어머님이 항상 김치, 스님이시기 때문에 새우젓 이제 안 드니까 살생. 그래서 순소금만 가지고 김치 다 며칠 전부터 새로 하셔가지고서 또 두부 이제 잘하는 집에 또 골라가고 두부 꼭 이제 드시게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타너 스님이 약간 툭툭 던지신 말씀들, 그러니까 100에 하나 정도 던지신 건데, 그것만 기억에 이제 남아서 사회 많이 퍼져 있는데, 이분이 뭐 항상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이 세계 선도한다, 주도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은 8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될 때. 40-50년 전. 한국은 참 밑바닥 국가일 때인데. 그러니까. 예. 한심스러운 나라일 때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노인회가 무슨 봉창 두드리는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집권기입니다. 이게 진짜 혹한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나라고 이럴 때인데 근데 그때 희망을 계속 주셨대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 여기서 도덕적 인재가 나와가지고 도덕적 인재가 나와서 세계 인류를 선도한다. 이거 하셨습니다. 도덕으로다가. 그래서 힘으로 지배하는 거, 경제 이거 아니고 도덕으로다가.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게 가슴에 남아 있는데
뭐 지금 시대가 뭐 어떤 도덕적 인재가 나와서 갑자기 공자님이 나타나고 인류 선도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이제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 보니까 아, 한류가 그럴 수 있겠구나. 한류가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모범국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코로나 사태 수습도 물론 제일 잘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귀감이 되게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수습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제 발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제 경제 발전했지만은 실제 모델이 그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수출주도 성장해갖고 박 대통령 때 했던 거, 뭐 좋다 나쁠 떠나가지고서. 그래서 세계가 우리나라 흉내내 갖고서 이제 먹고도 살게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면에서. 만약에 이제 다른 나라를 흉내냈다면 막 침탈하고 해서 막 지배해서 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항상 보면은 이제 정도 걸으면서,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 숲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단기간에 민주화된 나라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참 여러 면에서 참 우리한테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타나스님 말씀에 이제 도덕적 인재 그런 말씀 그리고 전 생각에 지금 K 문화가 이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 김구 선생 말씀하셨잖아요. 김구 선생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에 갖고 그러니까. 무슨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문화 강국. 그러니까 나라는 작지만은 문화적으로 세계를 갖다가 이끄는 이런 나라. 이게 자서전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문구에. 그래서 그게 보니까는 그 어른들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 정치만 잘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고, 김 선생님도 그런 면에서 어떤 선견적 예지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은 뭐 보통 분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관상을 봤다는데, 그 사람 인물의 관상만 아니고, 우리 미래의 어떤 국가상을 제시, 국가의 관상. 네. 이제 보고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가의 상을 보신 거죠. 그렇죠. 네.